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고 작가와 신 박사의 세상 읽기에서 다뤄볼 주제는 2021년 대트렌드입니다. 대트렌드. 어떤 트렌드로 2021년은 갈 것인가. 사람들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구글 신에게 여쭤봤어요. 2021년 트렌드 이렇게 치니까 뭐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무료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역시 구글 신은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려 페이스북에서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잘한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뭐냐면은 4개 대륙의 8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동, 기술, 라이프스타일, 여가 카테고리로 뭘 조사한 거냐면은 페이스북이 여러분 페이스북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빈도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비약적으로 늘었나 그거를 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친절하게 그래프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략한 분석.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분들도 빅데이터를 한 거기 때문에 트렌드를 아는 거지 그 정확한 뭐 인과관계라든지 강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게 2021년 트렌드인데 분석을 2020년을 한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있었던 일이 2021년에 있을 거라고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트렌드 중에서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은 2020년 데자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되게 힘들었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올해에도 지금 백신이 이제 나왔다고 하지만 다 접종할 때까지는 뭐 올해 말은 돼야 가능하니까 작년과 올해는 되게 비슷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을 잘 알아두면 올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트렌드를 좀 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 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저너블한 게 뭐냐면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그렇죠. 얼마나 늘어서 이제 그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경향성. 근데 어떤 예를 들어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또 특정한 사건이 터져갖고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지만은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뇌피셜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는 가장 큰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이제 3부작으로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독일 얘기도 있고 영국 얘기도 있고 호주 얘기도 있고 인도 얘기도 있고 브라질 얘기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은 요런 거는 요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서 이게 우리나라의 유행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요게 전 세계적 트렌드면은 요즘에 아마존도 온라인 쇼핑 우리가 팔 수가 있잖아요. 장벽이라는 게 다 낮아졌잖아요. 여러분도 뭔가를 공략해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뭐 요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코너가 세상 읽기니까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공부한 걸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거지 저희가 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전문가라는 건 한 분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공부한 걸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달면서 왜냐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해주면은 또 우리는 수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댓글 통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세상 읽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요청하시는 자료 중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면은 또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이게 이런 거는 사람들이 거의 보지도 않는 건데 엄청 고급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요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케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버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타겟에 대한 도달 방법을 혁신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가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떼돈 벌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3부작으로 가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레포트를 직접 다 살펴보실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뭐 근데 페이스북이 데이터랑 짧은 코멘트를 제공하지만 엄청 깊게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함의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는 저랑 고 작가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우리 수준 나눠보도록 안에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이제 독일에서 나온 빅데이터인데 이제 여기 그래퍼가 지금 나올 거예요. 와 이거 보면은
전기 자전거가 음. 이 바이크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그러니까 대화의 빈도수가 4배나 늘었어. 이거는 막 뭔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전거도 1.5배고. 예, 옆에 보면은 이제 또 자전거도 있는데 자전거도 1.5배는 특히 전기 자전거가 많이 늘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싱가포르에 있을 때 2011년에 전기 자전거를 100만 원인가 150만 원 주고 사서 탔었어요. 누가 훔쳐가요. 안타깝게. 그래서 너무 슬프게 못 탔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 타면서도 좋았는데 제가 그때 타면서 느껴서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언덕이에요. 출력이 이게 다 안 나오니까 언덕은 엄청나게 페달도 열심히 밟아야 되게 무리 없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 바이크의 상승이 함의하는 거가 여러 방향이 있을 거예요. 교통 관점에서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전기 자동차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전기 자동차 기술력이 급부상함에 따라 그럼 여러분 전기 자동차에서 발생한 기술이 전기 자동차에서만 쓰일까요? 전기 자전거도 똑같아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모터랑 배터리? 배터리예요. 그냥 그게 효용성이 점점 효율이 점점 올라오니까 요즘 전기 자전거는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요즘 전기 자전거 진짜 좋은 거는 출력이 너무 좋아서 사실상 오토바이 수준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기 자전거는 또 면허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또 자전거에 비해는 또 부피가 훨씬 크고 뭐 작은 사이도 있지만 훨씬 약간 뭐랄까 더 유동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이게 지금 너무 성능이 많이 올라와 버리고 그다음에 단가가 저 때만 해도 150만 원 줘야 되게 후진 전기 자전거를 샀거든요. 요즘에는 6, 70만 원만 줘도 그 당시보다는 성능은 2-3배 좋은데 훨씬 좋은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파는 것 같아. 예. 나 전기 자전거 업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전기 사야 되나?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업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져서 가까운 출퇴근 거리 그러면서도 전기 자전거는 레저로도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 자전거 레저로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배가 뛰지 않았나? 예, 그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2020년도니까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뭉치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제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락다운 걸리고 교통량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교통량이 줄었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동할 사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할까? 이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보다 독립형 이동수단을 찾는데 독립형 이동수단 중에 딱 떠오르는 게 자동차랑 자가용이랑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뭐 10명씩 타지는 않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비용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자전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합리적 추론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 그래프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교통량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코로나 나올 때 3월달, 4월달 나오면서. 근데 나중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락다운도 풀리고 다시 시간이 이제 2020년 하반기로 오면서 교통 혼잡도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버스에 타면은 차가 한 대만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다 자가용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뭐 무서우니까 웬만하면 이동 안 하고 또 락다운 때 이동 안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경쟁 돌고 나 일도 해야 되니까 나왔는데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한 어떤 기피도가 올라가면서 자가용으로 운전하게 되면서 이 교통량이 더 복잡해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일철장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2014년에 있었던 런던 지하철 파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하철 파업을 하면서 런던에 한 270개 정도의 어떤 역이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270개 중에 170개가 폐쇄됐는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파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원래 돌아올 것 같았는데 갔지만 20명 중에 1명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적응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한 트렌드가 2021년에도 비슷하게 갈 거지만 2022년이 되면 코로나 동시기 되면 많이 복귀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소수는 또 의외로 그중에 다수는 복귀를 안 할 수도 있다. 이 전기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서
그전에는 자가용 탔다가 절대 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예.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 시국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는 코로나 시국이랑 상관없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4.4배 증가는 다른 그래프를 봐도 상당히 큰 편인 거거든요.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편이에요. 그럼 말하는 빈도가 4배 늘어났다는 건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또 어때요? 여러분 또 독일은 이게 독일에서 이뤄진 일이라서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일은 자동차 초강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기 자동차를 기똥찬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걸 대비 안 했으면은 이 전기 자전거 시장을 독일한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이미 이쪽은 트렌드가 돼갖고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다 이미 그거를 상용화를 다 끝내놓고 양산화를 끝내놨는데 뒤따라서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자전거 시장 주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미 기술력이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옆에 그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캠핑용 자동차도 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왜냐면 여가 생활을 못 즐기잖아. 즐기긴 해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걱정돼. 두려워. 그럼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핑용 자동차 타고 국내로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 가는 거야. 우리 가족끼리. 그러니까 친구끼리.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독일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 유튜버 분들 중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캠핑 유튜버예요. 그다음에 캠핑 자동차가 우리나라도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포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누군가는 위기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영국 얘기네요. 영국 얘기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하나가 되게 리마커블했던 게 뭐냐면은 핸드메이드 보석, 수공 보석 검색량이 신기하다 진짜 이게 올라간 거. 3.6배나 올라갔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일단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소확행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집에 또 있으니까 또 뭔가 할 거 있나. 저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오퍼튜니티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2012년에까지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벌써 이제 10년 전 얘기죠. 2008년부터 있었으니까 맞네. 2009년 때 저희 그 콘도미니엄에 살던 한국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 아저씨가 그 당시의 직업은 그거였어요. 이런 그 클린룸에 들어가는 모터를 공급하는 업체의 아저씨였는데 그럼 원래 그걸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싱가포르로 보따리 장사를 왔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엔 얼마나 괜찮았냐면은 똑같아요. 이런 그 보석 있잖아요. 주얼리.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되게 괜찮은 거를 떼우면은 싱가포르에 이런 걸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니까 중국 친구들이 그거 다 따라해서 망했대요. 참 슬프다 갑자기. 근데 이게 저는 왜 이런 거를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손으로 하는 건 강해요. 우리나라가 기능올림픽에서도 뭐 원탑 국가 중에 하나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게 팩트인지 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스위스가 이거 이제 손으로 하는 거 기능올림픽에서 원탑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원탑으로 올라오니까 스위스가 열받아갖고 그 약 올리려고 우리를 도발하려고 그 머리카락에다가 안에다 구멍을 뚫어서 보냈대요. 이건 여러분 팩트인지 썰인지 몰라요. 아무튼 유명한 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보낸 거 너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답변을 보냈대요. 그거를 4등분을 해서 다시 구멍을 내서 보냈대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그런 썰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썰이 나왔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래 연속으로 우승을 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핸드메이드로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 그런 플랫폼들도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음식이건 지금은 핸드메이드 주얼리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수공의 제품은 여러분 다 유니크해요. 맞아요. 양산형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쇼핑도 쉽고 아마존이라는 것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 팔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잘하는데 기회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제가 좀 개인 취향인데 좀 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뭐냐면 제가 옛날부터 노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이렇게 블링블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안 할 거니까 여러분한테 제 아이템 푸는 거예요. 블링블링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흑인 친구도 엄청 좋아하고 옛날에 우리가 보면 그 자개농 있잖아요.
그래 한번 본인이 얘기했었다. 엄청 블링블링한데 이런 거를 핸드메이드로 이거 대박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졸끄러기 여러분들이나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 다 이런 거 팔로잉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아이템을 잡아갖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있을 수도 못 있는데 들어봤어. 근데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있어도 핸드메이드면 괜찮아요. 그렇지. 왜냐면 유니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브랜딩하는 달라지는 왜냐면은 거니까. 거기다 내 이름 써서 그 다음에 나는 그 자기 플러스 한자를 외국인 애들 껌뻑 갈 거거든요. 그래. 지금 최고의 어떤 그 K 그러니까 한글은 조금 약한 것도 있는데 한자는 얘네들이 약간 문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한자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한자 잘 알잖아.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거 합쳐갖고 핸드메이드 주얼리가 이렇게 떴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의 틈새 시장 공략할 게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해. K 문화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디였죠? 요게 영국이었네. 영국 핸드메이드 주얼리 우리가 한번 봤고 마지막도 이건 난 너무 흥미로워요. 이건 어느 나라지? 이거는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여러분 뭐가 엄청 떴냐면은 디지털 작품, 디지털 아트라는 게 4배나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가면 독서가 한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4배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고 작가님한테 오기 전에 말씀드린 제가 삼성에서 나온 세로라는 거예요. PPL 아닙니다. 저는 뭐 돈 다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세로라는 그 디지털 액자 같은 테레비를 샀어요. 왜냐면은 저는 옛날부터 디지털 액자를 되게 좋은 걸 사고 싶었는데 그냥 선이 있는 디지털 액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아싸리 선이 있는 걸 살라고 하니까 이 세로라는 이 디지털 액자가 뭐냐면 TV도 됐다가 뭐 액자도 됐다가 하는 건데 거기다가 우리 그거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 찍어놓은 거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올려놓고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니 보여주는데 이거 너무 이게 사고 싶은데 그 정도야 진짜로. 그래서 그러면서 그 스피커로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 딸 뭐 예를 들까 그 제품에서는 뭐 예를 들어 그 유튜브 볼 때 옛날에는 아이패드로 봤는데 이제 그걸로 보니까 좀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되게 크게 만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아까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이라는 데는 한 개의 비용이 점점 거의 0에 수렴하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디지털 아트를 어떻게 가면 되냐면 여러분이 초상화를 그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서울대공원 가다 보면 이렇게 캐리커처 그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외국인들을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캐리커처 그리는 걸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디지털 아트 이렇게 뜨고 있다니까요. 뜨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아트가 갑자기 하니까 무슨 에피소드가 떠올라냐면은 그 에피소드 여러분도 몇 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당근마켓이 대세잖아요. 당근마켓에서 어린 꼬마들이 초상화 그려드립니다. 무료예요. 그래갖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초상화인데 너무 귀여운 거야 어른들이. 그래서 그림 받은 어른들이 그걸 치킨 쿠폰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엄마 생일 선물 사드려 이렇게 초상화 그려드립니다. 그래갖고 어떤 그림이라도 그려준대. 너무 귀엽게 그리는데 그게 되게 멋지진 않지만 유니크한 거고 그 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어서 그 사람들이 100원, 2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트라는 게 옛날에는 아트하면 어떤 심사위원도 통과해야 되고 뭔가 어떤 그 거장들의 그런 것도 통과해 어딜 가고 그러는데 디지털 아트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옛날 내 마음대로 하면 아트가 어디 평가를 못 받으니까 돈 벌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늘어갔고 이 흥미롭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디지털 작품이라는 게 4배나 올랐다. 이건 저는 인사이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진짜 이게 재밌는 게 저도 뭐 미술관 잘 가는 편이 아니지만 또 미술관을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코로나 때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러네. 자기가 그걸 즐기고 싶은데 그전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작품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디지털이 진정한 작품이 될 수가 있냐. 진짜를 봐야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시대가 바뀌고 내가 갈 수도 없어. 그러면서 생각이 안 바뀐 사람도 있지만 이제 바뀐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거 봤거든요. 이런 좋은 작품을 되게 보기 좋게 만든 회사도 나오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작품에 대한 인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보면 되게 유니크한 것을 더 유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연간 카테고리가 브라질 말로 이제 포르투기시로 창의성이라는 말이 그것도 떠났어요. 신기해. 왜냐면 신기해요. 검색이 생뚱맞게 검색이라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거에서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3.6배나 올라간 거예요. 참 신기하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잘 카테고리를 묶은 것 같아요. 창의성이 있어야 아트를 할 거고 디지털 작품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좀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계시받는 게 아니라 많이 보고 그거를 깊게 고민을 하면 여러분 뇌에서 어떤 게 영감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디지털 작품이랑 연관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거는 창의가 아닙니다. 끄집어내야 창의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실패의 비용이 낮다는 걸 디지털에서 하는 디지털 작품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하면은 유통도 힘들고 복제도 안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실패의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디지털 작품이라는 건 여러분 언어가 또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예술 작품으로 넘어갔을 때, 노래로 넘어갔을 때, 멜로디로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포르투기시를 못해도, 왜냐하면 영어는 좀 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여러분 영어권만큼 큰 건이 남미가 있기 때문에 스페니시, 포르투기시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림으로 갔을 때, 문양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작품, 제품으로 갔을 때는 언어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가장 뭐 자주 나온 말이 이거잖아요. 이미 디지털화는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속화됐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디지털화라는 것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파도로 바뀌었어. 확 밀려 나가는데 원래는 이런 디지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디지털화 중에서도 가장 미미한 어떤 영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거대하게 디지털화가 파도가 밀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쪽 분야까지 디지털의 어떤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대한 물길이 쫙 나오는 너무 크다 보니까 원래 신경도 안 썼던 작품들 이런 것까지 딱 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를 페이스북이 똑똑한 게 가운데 창의성을 넣는 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어떤 이해가 다 돼요. 근데 이런 카테고리는 저희도 이런 레포트를 보지 않았다면 그렇지 몰랐지. 상상도 못 해볼 영역이거든요. 게다가 관심이 막 이렇게 있는 분야도 아니었어요. 네. 나한테는. 근데 이렇게 고 작가님이랑 저랑 토론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보면은 벌써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을 하나 심어 놓으면 그걸 느린 예감이라 그래요. 언제 연결될지 몰라요. 근데 이 느린 예감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연결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서는 절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바이크, 그 다음에 핸드메이드 주얼리,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야 우리가 공부하네. 근데 이게 3부작이에요. 다음에 두 편 더 나올 건데 되게 뒤에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재밌어요. 예. 그래서 계속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요런 분야도 고신세에다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달아주시면서 저희가 만약에 소화가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2021 대트렌드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을 건지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